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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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십니까? 날이 춥습니다. 네. 김병민 의원이 계속 춥다고 밖에서 계속 그랬습니다. 더 추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추운데 고생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TBS 직원들 좀 춥습니다. 예. TBS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학자이신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 너무 하시는 거지. 왜 그걸 자꾸 그러니까 TBS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 논의하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뭐 물론 이번에 조례안 폐지는 시에서 했지만 시의회에서 했지만 의회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야지. 그냥 뭐 예산 깎아버리고 거의 문 닫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요 진행자들이 전부 다 그만둔다고 지금 얘기하고 발표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뭐 일단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이제부터라도 저는 이게 힘과 알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많은 논의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고 예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 선거가 있을 때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고 올해 6월달 지방선거가 있을 때도 역시 뜨거운 감자는 TBS가 쟁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선거에서 굉장히 이례적일 정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TBS가 실질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이제 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여기에 즐겨 듣던 분들의 아쉬움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그 아쉬움은 뒤로 하고 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방송이라면 기본적인 객관성과 공정성은 기본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히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는 워낙이나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여기에 대한 평가들이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그럴 수도 있군요. 선거를 잘해야 되는데 투표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이진복, 강승규 수석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철회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논의가 아마 진행이 좀 됐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왜 갑자기 두 사람한테 훈장을 주죠? 그러게요.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 보도가 됐던 것 같고 근데 그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 오해들이 쌓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고생했다고 이제 그만두면서 훈장을 주는 건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돼서 많은 언급들이 있었고 결국은 내부 논의가 진행되던 일들을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예, 훈장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분들에게 뭔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만 아직 정권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막 지날 때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기보다는 훨씬 더 정부가 좀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일들이 귀를 기울이고 윤석열 정부 더 많은 국민들께 지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신발끈을 동여맬 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모처럼 옳은말 했는데 지금 김병민 의원이 7개월 됐잖아요. 7개월 됐는데 무슨 훈장을 수여를 합니까 지금. 그리고 이 두 분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강승규 수석 같은 경우에는 김은혜 수석하고 웃기고 있는 그 논란 때문에 얼마나 또 논란이 됐었습니까? 네. 국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회의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진복 수석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뉘앙스의 말도 했잖아요. 국회에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훈장을 수여하다니요. 국민들의 관점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수여하는 거지만 같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 7개월 된 사람을 국민적 시선에도 맞지 않고 국민적 관점에도 맞지 않아요. 이건 무슨 뭐 그냥 상 하나씩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진급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물론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약간 상승세로 오르고 있지만 계속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고 이상민 장관 문제나 12구 참사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잔치하듯이 뭐 진급시키고 그다음에 훈장 주고 훈포장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시선에서 접근해서 봐야 될 텐데 특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두 사람에 대해서 훈장을 수여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아마 이제 뭐 개편될 수 있는 과정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초창기에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서 많은 혼선의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 새롭게 개편하게 된다면 누군가에 대한 칭찬에 대한 의미보다는 훨씬 더 대통령실이 처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기대했던 시민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하는 변화의 과정이거든요. 오늘 이런 뉴스가 아마 나왔던 것은 내부의 취재 과정을 통해서 아마 언론에게 보도되는 과정 속에서 좀 약간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들께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애당초 보도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메시지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 특별히 조금 좀 투박하고 좀 부족합니다. 아마 인적 쇄신을 하거나 대규모 또 개편안을 내면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국민들이 또 마음을 바꿔서 더 일을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찌 될지 좀 지켜보자고요. 국민의힘은 그 전당대회 때문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이제 전당대회를 할 때가 슬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할 때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삽박싸움 룰 개정 아주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고요. 예,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가 6개월입니다. 네. 뭐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굳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임기까지 연장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한 3월 12일까지가 임기니까 통상 전당대회 준비 기간을 한 2달 정도를 잡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인 전당대회가 시작된다고 가정했을 때 12월 달까지는 나머지에 대한 정리들이 끝내야 되는 상황인지라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특히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기자님들은 계속 전화가 와서 전당대회에 관한 얘기들만 묻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그 제가 밀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네. 대표로. 네. 김병민이라고. 김병민? 네.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냥 앞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나와서 후보로 나오는 분들 보면 그렇게 이게 눈에 띄거나 아니면 윤핵관으로 분류돼가지고 물론 뭐 김병민 의원도 윤핵관의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너무 이제 국민적 지탄과 비판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철수 또는 뭐 유승민 이런 분들한테 당권을 줄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면 그래도 그중에 좀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네. 그래야 국민적 지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3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의석 지금 비대위원장이 어느 연설에 가가지고 네. 본인 더 할 생각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만찬하고 나와서 흘러나왔던 얘기도 2만 3초니까 3월 초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김병민 의원도 잘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예. 김병민 의원 선거운동을 한 최진봉 교수한테는 옐로우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김병민을 선택하면 네. 국민의힘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룰 개정한대요. 그러니까요. 룰 네. 개정도 저는 국민적 지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16년간 유지한 여론조사 30% 룰을 흔든다고 합니다. 아마 당원 100%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매우자는 뺐으면 좋겠고. 높아진다. 네, 높아진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현재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그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거냐. 네. 저는 이게 아무리 이게 뭐 대표를 뽑는 거지만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총선을 앞두고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 여론조사 30%마저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그냥 지지자들 가지고 선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뽑힌 대표가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윤핵관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권성동 의원도 지금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고 또 누군가는 뭐 그 대리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국민 여론조사 일정 부분 들어가야 돼. 이건 단순히 그냥 당대표지만 당대표가 하고 있는 상징성 특히 총선을 앞두고서 공천권을 발휘해야 될 당대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적 여론도 일정 부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30%를 없애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어떤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병민 의원은 네. 언제 출마 선언하십니까? 일단 이 얘기를 반론을 좀 하고요. 네. 아니 언제 출마 선언하냐고. 반론을 좀 드리고 네. 두 분이 말씀 주신 게 한 10몇 년 동안 룰을 유지해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전당대회 방식들이 바뀌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당에 처음 몸을 담았던 게 2010년도인데 그때 했던 전당대회를 기억하면 다 체육관에 모여서 했던 체육관 전당대회. 네네. 그리고 이제 주말 정도에 전당대회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각 지역마다 선거할 수 있는 데를 하나씩 마련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가서 투표를 직접 참여하는 당원들의 비중이 채 15%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러니까 극소수의 조직화된 당원들 때문에 전당대회 때마다 돈봉투 이런 거 돌아다니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커졌고 그게 2012년도를 앞두고 그런 일들이 일파만파 커져서 당이 큰 논란이 불거진 적도 있죠. 지금 전당대회가 가장 크게 바뀐 게 숫자가 당원들이 거의 100만에 달할 정도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고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하는 K보팅 투표 방식이 도입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다를 내려서 찍는 방식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당원들의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모두가 다 참여를 합니다. 투표율이 한 50%에 달하기 때문에 수십만이 모여들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이른바 누군가가 전당대회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상당히 줄여버리게 되죠. 그리고 지금 당원들의 총체적인 비중들을 보게 되면 20대, 30대, 40대의 당원 비중이 아마 30%가 넘을 겁니다. 거의 50대, 60대의 비중이 또 20%가 넘을 거고 이런 방식으로 치게 되면 전 연령대가 아마 고르게 좀 분포가 돼 있어서 이거를 이 비중들을 여론조사를 일부 바꾸는 것만으로 뒤로 후퇴한다, 퇴보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당권 주자 중에 권성동, 권장년대 얘기합니다. 장제원과 함께한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 김장년대, 장제원 의원과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윤핵관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윤핵관 김병민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근데 연대를 하면서 뭐 당연히 이제 전당대회에서 가깝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선거에 힘을 보탤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많은 의원들, 원외위원장들과 규합해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투표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당원들 내 평가들이 좀 엇갈립니다만은 적어도 전당대회에서 그 바람 흥행몰이했던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당시에 본인이 선거를 치렀을 때 조직 없이 돈 없이 선거 치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 갔는데 흥행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정권 교체에 가장 유리한가를 보고 이준석 전 대표를 뽑았고 네. 이번에는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다음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하는데 가장 유리한가를 보고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게 되는 연대설 이런 거 다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 당대표 나오겠다 이러면서 후루룩 바람몰이 하는데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3월 달에 만약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면 아직도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어서 지금 먼저 막 뜬구름 잡는 얘기들 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치는 않을 수 있다. 한 달이면 된다. 다 생각이 있었군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연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겠죠.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제 개인적인 이건 생각인데요. 두 분은 서로 경쟁 관계 있지 않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함께할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봐요. 권성동 의원은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아직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직접 출마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누군가 손을 잡고서 견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MB 사면 김경수 사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의원. 김경수 지사 스스로가 본인은 가석방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난 지은 죄가 없다인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지사까지 지냈던 분이 사실상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서 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잘못을 사과하거나 인정한 적 없습니다. 비판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비판받는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전직 대통령이 탄핵됐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됐던 상황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역사적 심판까지 이루어졌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일단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까지 얘기를 하게 되니까 논란이 커지게 됐던 건데 이른바 선거 사범으로 대법에 확정 판결이 났던 인사에 대해서 만약 복권을 추진하게 되는 순간 다시 대한민국 정치판으로 뛰어들어서 선거법에 대한 반성 없는 상태에서 정치가 재개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상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 통합, 고령인 측면 등을 얘기해서 선거 때부터 워낙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던 거라 이미 어느 정도의 평가가 끝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반대하는 분이 아직도 많다고 저는 보고 그걸 떠나서 이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앞두고서 이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누가 봐도 이거는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넣기 하는 식, 그러니까 들러리 세우는 듯한 모양새가 돼버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사면 복권을 해도 그런 논란이 있을 텐데 복권도 빼고 사면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더욱 그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고 싶은데 또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만 사면했을 경우에는 또 야권에서 뭐 논란도 있을 거고 또 비판도 있을 거고 이럴 수 있으니까 결국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 넣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와 정치하는 것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치를 못하도록 복권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근데 그러니까 끼워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김용수 지사를 이용했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니까 사면은 복권까지 해줘야죠. 정치인한테 사면은 복권과 함께 이루어져야 실제적으로 사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인한테 정치도 못하게 하면서 사면을 해주고 나와서 그냥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더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을 하시겠지만 하려면 사면 복권을 같이 해야 된다. 그 김경수 지사도 그런 의도에서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도 그래야 공정하게 됐다라고 일정 부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사면하고 복권을 안 해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 볼 때도 이거는 불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대통령실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의 시은자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만 얘기했었죠. 그건 그러니까. 예전부터 쭉 나왔던 얘기니까. 네. 네. 김경수 지사는 그 별도의 복권 조치가 없으면요. 만약에 사면될 경우는 사면된 날부터 5년, 만기 출소할 경우는 만기 출소부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 얘기 한번 짚어주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벌금을 아직 안 내셨어요. 네. 돈이 많으신 분인데 이기영님께서 MB 사면 오랫동안 이야기 나왔고 오랫동안 반대했습니다. 얘기하고요. 5565님 범죄자 이명박 사면을 반대합니다. 벌금도 안 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면 못해서 난리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사면해줘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티키타카 우리 나가서 하자고요. 네. 김병민 의원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권 어떻게 돌려갈지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최진봉, 김병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